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원래 금요일 날은 제가 영상을 하루 쉽니다. 그런데 오늘 날만큼은 또 이상하게 마이크에 앉고 싶은 욕구? 욕망?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또 이번 주 공략했던 종목들 되돌아보면서 의견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기억나시죠? 벽산이란 종목인데 청년주택, 뭐 부동산 정책 수혜주, 뭐 테마주의 하나의 한 갈래로서 또 최근에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건 아니겠지만 지난 두 달 전에 어떤 히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또 한 달간 크게 상승이 나왔죠. 70% 이상 상승이 나왔고 한 달 반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원만하게 나오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정확하게 중기 추세죠.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또 우하향 추세 내려오는 고점의 그 낮은 그 각도에 따라서 선을 그어 봤을 때 우하향 추세가 만나는 시점이 아마도 다음 주 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트라이앵글 구조 아시죠? 삼각 수렴의 상태가 나오면 에너지가 확산 이후에 둥둥둥 와서 에너지가 그 모이는 즉 수급이든 뭐 세력의 어떤 자금의 이동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사람의 어떤 관심 초점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쏠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부로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 부터 200일선까지 정확하게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점차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은 거래가 좀 터졌던 부분 양호하고 MACD도 음에서 좀 이상적으로 지금 양의 기운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수급이 어떻게 뭐 뒷받침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어 준다. 좀 더 활성화된 거래가 동반되면서 함께 또 MACD 어떤 기울기도 원만하게 좀 상승의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좀 더 괜찮은 탄력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흘러가다가 오른쪽으로 턴을 한다. 그러면 확인 매매라고 해서 시가 이하로 조금 더 베팅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내려온다. 21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약세의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가 기준 21선 혹은 그 다음 날까지로 놓고 좀 약세로 흐른다. 그러면 또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공략했던 종목이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추세 우사양 추세가 중기 추세 라인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만약에 내려와 준다 하더라도 추세를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 이탈한다 흐른다 그러면 일단 적정 비중은 좀 덜어내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네 박수치고 또 환호성을 질려야 되겠죠. 네. 전고점 돌파하자라고 이제 환호를 지르면서 큰 또 장대 양봉을 한번 네,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 네, 관련 뉴스도 챙겨 보시고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 좀 괜찮게 흘러갔던 종목이 있는데 또 유난히 또 대덕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상승했던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지 3일간 음봉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만들어진 음봉의 어떤 그 시초가가 모두 갭상 3%대 상승 그리고 장중 2%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때 거래가 특별하게 터진 부분도 아니고 거래 없이 흘러내린 상황이다. 맞죠? 그런데 제가 기법적으로 한 번씩 학습 컨텐츠에 남겨드릴 기억나시죠? 네, 장대 양봉의 중심선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서 네가 올라갈 때 지지를 받고 본다고 보면 지지가 나올 때 지지가 나와야 되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정말 힘들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온다 다중 하반 경직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고
맞잖아요. 기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상승, 일반적인 상승 이후에 뭐 3일이든 4일이든 5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 즉 뭐 단기 조정이라고 나왔을 때 그 조정의 지지 라인이 무엇이 돼야 된다? 네, 바로 앞에 맞죠? 앞에 예 만들어져 있는 음봉, 장대 음봉의 중심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거 볼까요? 중심 라인. 제가 좋아하는 센터 라인.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터치가 나왔습니다. 터치 나오고 장후반을 좀 당겨줬는데 일단 저는 11선은 매매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3분봉 매매는 11선 보기도 하겠지만 여기 사이에 아마 11선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11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와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비중이 없다 아니면 이제 마에 또 이제 만원대죠. 네,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든 1,000원짜리 주식이 지속적인 상승할 때는, 네, 실전 매매 보통 많이 보십니다. 고수분들이 보는 그 가격 라인이 만원대는 조금 팔고 보자라는, 그런, 예, 사람의 마음이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물이 출현될 것 같고, 네, 좀, 익절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만원대에서 5일간 하나 둘 셋 넷 5일째 상승할 때 일부 익절, 그리고 내려올 때 재매수는 참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00% 비중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30 혹은 50% 정도 비중만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전략 을 가져갔다 오면 참 스마트하다. 아니면 그냥 중기 스윙으로 쭉 들고 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인이라고 하니까 좀 손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또 제한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예, 한번 보자. 주봉 보고 쭉 가보자. 5주선 보고 쭉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꼬리가 달린 부분은 안타깝지만 일단 재차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고, 만약에 5주째 올라간다. 5주째 쭉 뻗어주면 그때 뭐 절반 혹은 70% 이상은 익절을 해보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락 이후에 맞죠? 하락하고 나서 지지가 나왔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또 단기 반락 눌림목이 3일간 주어졌는데 거기서 지지가 다시 나와야 할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참 매력적이다, 괜찮다, 이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비중이 없거나 앞서 여기서 매도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고수의 영역으로 발을 한 발 내디딘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뭐 여기서는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네, 가진 비중만 가지고 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무리한 베팅할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중기로 보겠다, 중기로 쭉 끌고 가보겠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베팅을 좀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K 바사인데 오늘 시가 이하로 좀 많이 내려왔죠. 시가가 0.3%에서 갑자기 장 시작과 동시에 쭉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단 매물이 쭉 이제 쏟아지면서 5일선까지 터치한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5일선 터치한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뭐 2%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냅다 파시면 안 되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눌러줄 때, 사실 눌러주면 음봉이 좀 깊었겠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항상 내려줄 때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또 매수죠. 추가 매수. 네. 5일선 터치할 때 또 매수, 또 다음 주도 만약에 내려주면 또 매수, 그렇게 가져갈 종목이지 않을까,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MACD가 엉덩이에 풍덩 깊게 빠지고 난 뒤에 약간 호적되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약간 더 기울기가 있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 6월 중순부터는 좀 더 강력한 좀 안정적인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은 왜 좋냐면 제가 뭐 SK 임직원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몰라요. 그냥 이 종목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SK 바사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작년 제가 이맘때 어떤 종목을 계속 강조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시젠이었습니다. 시젠 잠깐 볼까요? 차트 옛날 기억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시젠 네, 지금 흐름이 많이 안 좋은데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갓젠? 예, 이야기 좀 들었었는데, 그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시점이 이제 6월 달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6월 달, 5월, 6월 달. 기억나실 겁니다. 크게 한번 1차, 2차 파동이 나오고, 이전 전고점에서 이제 좀 두드려 맞고 내려왔는데, 5월 달 잠깐 이렇게 볼게요. 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바였고, 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때 제가 주식을 유튜브 방송 안 했던 상황이었고, 3월 말, 4월 첫째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한번 크게 뽑아주고 쌍봉을 치고 이렇게 보세요. 네, 기법적으로 이래요. 쌍봉을 형성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 기억에 유튜브를 하시든 아니면 진단키트 뭐 이제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한철이다, 한철 장사다라고 언급했던 정말 유명했던 이제 증권사, 증권맨들,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뭐 3프로TV든 뭐 그렇게 나왔던 분들도 반 이상도 아니지 꽤 유명했던 분들이어서 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뭐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쌍봉이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 진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쌍봉 치고 내려오는데 만약에 내려올 것 같으면 내려올 때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진 음봉의 깊이보다 여기서 만들어진 음봉의 깊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강하지도 않고 거래가 여기보다 뭐 폭발적으로 2배, 3배 터지면서 자진 거래를 하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부분, 그리고 고점과 저점에서 중간 레벨에서 또 지지가 나온 상황이었죠.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 레벨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흐름을 이제 따라가 보는 거죠. 뭐 끝났다 안 끝났다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따라가다 보면 중간 레벨에서 약간 여기에서 떨어졌죠. 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61선을 정확히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고 한 번 터치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상승으로 이제 올려줬습니다. 이런 흐름. 갑자기 왜 시즌을 설명하지? 네. 그래서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강력하게 또 이제 드라이빙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쭉 올라갔는데 걸린 기간은 대략적으로 짧게 3개월, 많게 6개월 정도 잡는다. 맞죠? 네.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 또 대상승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오면 그렇게 특별한 세력의 집단들이 잡아간다,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언급드리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일단 이 종목은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와 또 익절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가담해주는 상황, 외국인은 크게 이탈의 흔적이 없는 상황이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대량 매도를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외국인과 연기금의 러브콜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저점보다 지금의 저점 당연히 낮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중바닥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그 다음 최근 한 달 반의 그 고점을 봤을 때 여기는 뺄게요. 네, 생략하고 여기 4월 말에 만들어진 고점보다 5월 달에 만들어진 고점이 단 1%라도 제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나쁜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좋죠. 고점, 저점을 함께 올려주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함께 올려주는 종목이 나중에 효자 종목이 될 확률이 꽤 높다. 네, 꽤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만큼의 상승폭이 남아있는 이제 종목에 생각이 들고, 만약에 18만 원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방송을 또 올려드리고 음봉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항상 네, 비중을 많게 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몇 달 지나면 분명히 나의 계좌를 풍성하게 따뜻하게 해줄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갑자기 CJ는 또 설명했는데 네, 그냥 복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CS죠. 네. 제가 6월 달에 아마 웅진 싱크빅, 웅진은 좀 약세 흐름으로 이제 하락을 내려왔는데, 항상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좀 매매를 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고, 수익이 얼마 안 났다라고 하더라도 약세 흐름이라고 하면 일단 던져야 돼요. 절반 이상이든 비중을 축소할 때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C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턴을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활처럼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매수 잔을 다 지났어요. 매수는 항상 네, 활처럼 올라가기 전에 MACD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때, 그리고 MACD가 양으로 저항되는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맞겠죠. 또 다음 주 초에 눌러준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보자 하면, 아마 5일선 이탈 없이 이전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달간의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이제 고점이겠죠. 고점들이 점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월의 고점보다 어떻게 보이세요? 5월의 고점이 높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이런 종목이라 하면 다시 한번 그 고점대까지는 갈 확률이 또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다음 주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벽산, CS,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대덕까지 함께 열어두고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 매매를 잘 하시다 보면 뭐 작게는 3%, 5%, 더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학습 컨텐츠 제가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배, 이번에 들어서 이제 10배가 간 종목이 있어요. 그 차트를 제가 게임주인데 함께 열어놓고 복귀를 하면서 또 그러한 또 예상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